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집값이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 시장 분위기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죠. 대체 왜 이런 상반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르니 걱정 말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곧 큰 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판단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이 근본적인 모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혼란의 원인을 파악하려면요, 우선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와 시장의 실제 움직임을 반영하는 민간 통계인데요. 이 둘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 차이 속에 바로 현재 시장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정부 공식 지수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오른쪽, 민간 기관들이 내놓는 지수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시장을 두고 정반대의 진단이 나오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집을 사려는 분들이나 팔려는 분들 모두를 깊은 고민에 빠뜨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통계를 만드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식 지수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보다는 집주인이 이 가격에 팔고 싶다고 내놓은 호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호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시장의 진짜 온도를 반영한다고 보긴 어렵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설령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는 통계에서 종종 누락된다는 점입니다. 이러니 공식 지표가 실제 시장의 체감과는 다르게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식 발표라는 겉옷을 한꺼풀 벗겨내고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즉 진짜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지금부터 시장의 속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공식 지수는 여전히 소폭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 매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 부동산 통계를 보세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7%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성동구나 광진구 같은 지역에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와 훨씬 더 가까운 수치일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식 발표가 어떻든 간에 실제 돈이 오고 간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표들은 이미 시장의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래량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수요가 급감했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인데 그런데도 가격은 오른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데이터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시장에 떠도는 몇 가지 익숙한 성장 논리들, 이른바 신화들이 과연 현실 앞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공급 부족론이죠. 앞으로 지을 집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분석 자료는 이 주장을 아주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찬찬히 뜯어보면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던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공급이 넘쳐나던 시기에 가격이 오르다가 정작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에 하락세로 돌아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른다는 게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신화입니다.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지금은 어렵지만 곧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면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시장이 활기를 띨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오르면서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금리는 이미 스멀스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시장의 막연한 바람일 뿐 지금 당장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성장을 떠받치던 신화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끝물 신호인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끝물 신호란 말 그대로 시장의 체력이 거의 소진되었다는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시장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요. 그 대신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즉 포모에 휩싸인 마지막 수요자들이 무리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고전적으로 시장 과열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꼽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바로 이 현상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집을 살 만한 여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비싼 가격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데 무리해서 산다. 이것이 바로 자료가 경고하는 부동산 시장 끝물의 가장 명백한 징후입니다.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소득이 더 많은 사람보다 더 비싼 값에 집을 사줘야만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처럼 경제의 기본 상식이 뒤집히는 현상이야말로 시장 버블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봅시다. 상충하는 데이터, 깨져버린 성장 신화, 그리고 시장의 끝물 신호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과연 어딜까요? 지금 시장은 사방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짐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높은 가격을 받아줄 새로운 여력 있는 구매자들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압력들이 마치 거대한 댐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석 자료는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거대한 댐이 어느 날 갑자기 쾅 하고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붕괴는 항상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균열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작은 균열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틈으로 물은 이미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위험 신호들, 그리고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댐의 균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